한국의 핵심 기술 및 F-21 개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한미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을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미 록히드 마틴은 F-21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맞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한국에는 기술 이전 소극적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에서 F-15, F-16, FA-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에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2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 법으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존 최강 전투기 대포-21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의상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재무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의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미 일 동맹 업그레이드 전망. 록히드 마틴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2를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해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 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 대당 가격은 1,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110억에서 ENA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 미군은 10월에 도쿄도 요코타 기지에 수직이 착륙기 1022 오스프리 5개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주일 미군은 201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터키 방위산업 위대한 도전, 과위험한 도박 사이. 방위산업은 고도로 복잡하고 정밀한 장비와 솔루션을 만들고 함정에 100만 원 남짓한 자동소총부터 한 대에 1조 원이 넘는 전투함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그리고 매우 고가의 제품을 파는 비즈니스다. 자연스럽게 높은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들이 방위산업을 선도하기 마련이다. 방위산업은 또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총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간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주자의 진입이 어려운 편이다. 방위산업의 제품 그러니까 무기의 단가는 높지만 소비재 상품에 비해 이윤율은 박하다. 연구개발 비용도 엄청나니 쉽게 건드릴 만한 사업이 아니라 때문에 현재 세계 방위산업을 주도한 나라들은 제1, 2차 세계대전부터 그래왔다. 유럽에는 뿌리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수백 년, 미국도 70에서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방위산업체들이 아직도 세계 시장을 좌우한다. 이런 장벽을 넘어서 10대 방산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중국과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방위산업은 그러니까 60년에 겨우 신입 회원 2를 받는 톱10 클럽인 셈인데 향후 60년 동안 이 톱10의 새로운 회원으로 흔히 거론되는 나라가 바로 터키와 대한민국이다. 최근 20년간 방위산업의 규모와 연구개발 능력 양산 실적과 수출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터키의 발전을 대한민국이 도와주고 상호 공동의 이득을 취하면서 두 나라가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자주포 사업이 그렇다. 터키는 1993년부터 신형 자주포를 순수 터키 기술로만 개발하려다가 성능 부족을 느끼고 해외의 자주포 업체와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먼저 독일과의 협력을 추진하다가 거부당하자 한국으로 눈을 돌려 한국의 캐고 썬더 자주포의 주요 부품을 그대로 들여온 T155 필티나 자주포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비슷한 시기에 영국과의 협력을 추진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독자 개발에 나서 터키에 다시 수출한 셈이니 같은 고민을 한 후배에게 선배가 자신이 바닥에서 쌓아올린 노하우를 가르쳐준 셈이다. K9 자주포의 기술을 활용한 T155 사업은 한국이 해외에 무기부품과 기술을 대량으로 수출한 첫 사례이기에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터키는 155 자주포 사업의 성공 이후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KT1 기본 훈련기를 55대 수출하는 것은 물론 2005년부터는 캐릭터 흑표 전차의 주요 장비와 개발 기술을 수출해 터키의 신형 전차를 만드는 일명 알타이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롯데 및 탱고를 수출한 것과 비슷한 기술 이전과 부품 수출을 했으니 터키는 한국 방위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최근에 터키 방위산업은 한국의 동반자에서 경쟁자가 된 지 오래다. 2010년 이후부터 터키는 한국이 제안하는 공동개발 혹은 무기 수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비토를 놓았다. 터키 해군의 차세대 다목적 상륙함 사업에서 우리 한진중공업은 독도함을 제시했지만 요구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국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제 터키는 새로운 국산 무기 체계 개발을 한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도전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규모가 심상치 않다. 우선 슈루커스 공격기 훈련기는 터키가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KT-1T를 면허 생산한 뒤 선보인 새로운 터보프로 기종이다. KT-1 측을 수립하면서 받은 기술 이전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원본 KT-1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훨씬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다. KT-1의 엔진이 950마력인데 비해서 휴르크스는 1600마력 엔진을 장착 무장형으로 사용될 때는 8발이 대전차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로켓 방탄 장비까지 갖춰 KT-1의 무장형인 KT-1보다 중무장이 가능하다. 터키의 자체 개발 무인기 에인게이-A는 그 크기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IQ-101 송골매보다 크고 미군의 주력 무인 항공기인 IQ-9보다 작은데 이미 무장을 창자 지상의 차량을 공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우리 군보다 터키가 먼저 무장형 무인기를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스페인과 같이 건조한다는 일명 마즈 상륙함은 우리 독도함의 거의 2배인 17,000톤에서 19,000톤의 중량으로 6대의 F-35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다. 육군 부분에서는 KT의 KT라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터키는 이탈리아의 129망고 스타 공격 헬기를 개량한 720 소형 공격 헬기를 개발해 양산 중인데 이 기술을 바탕으로 훨씬 큰 새로운 공격 헬기를 자체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차 미사일 12발 이상 탑재할 수 있어 거의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AH-64 아파치 가디언에 근접하는 성능과 무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대형 공격 헬기는 1970년 후반 이후 새롭게 개발된 사례가 없으니 터키가 거의 40년 만에 남들이 시도하지 못한 무기를 만드는 셈이다. 터키는 AKK 이외에 두 종류의 수송 헬리콥터도 개발 중인데 T-625라 불리는 헬리콥터의 경우 우리 군의 차세대경 공격 헬기인 델레이의 위치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신제품을 내놨고 우리 군의 국산 수송헬기인 수리온보다 큰 신형 10톤급 헬리콥터의 개발까지 선언한 상태다. 공군에서는 H월 제2대1라는 제트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LH-1월 KT는 마치 우리의 T-50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엔진이 한 개가 아닌 두 개라는 점이 다르다. 우리 T-50이 공격기형인 FA-50으로 발전한 것처럼 훈련기뿐만 아니라 경공격 임무에도 투입하고 10년대 하늘에 띄운다는 것이 제작사인 TAI의 목표다. TAI의 최종 목표는 FX 혹은 MCA로 불리는 터키 최초의 국산 전투기 프로그램이다. 스텔스 성능과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최신의 전투기를 2025년까지 만든다는데 내용상으로 언뜻 보기에 우리 공군과 가이가 추진 중인 KTX 차세대 전투기가 연상되지만 그 스케일이 남다르다. 우리 KEFX가 16m의 길이에 대략 186과 F-28 사이의 중간 크기 전투기인데 비해 터키의 TAX는 19m의 길이의 모양과 크기가 세계 최고 전투기인 F-22 랩터와 거의 같다.
외연과 기술 능력도 F-22 랩터를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지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셈이다.